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위한 평화협정이 이미 마련됐으며 오늘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이 서명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직접적인 합의는 없을 것이며 대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미국과 2개의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과 직접 만나서 영토 문제, 특히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통제 문제를 직접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미국 관리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5월 15일 이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크렘린에 대한 조건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갑자기 러시아인들은 신경이 무너졌습니다.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트럼프가 러시아와 푸틴을 속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의 정치 방식이 러시아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약속했다는 다극화 세계에 대해 언급했고 아부다비에서 한번 만난 뒤 결과를 기대하는 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푸틴의 특사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인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도네츠크에서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기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한편 유럽은 그곳에서 평화협정에 서명하지는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에게는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전쟁 종결 협상에 관한 최신 소식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며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외무부에서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나 영토 문제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주제는 여전히 가장 민감하며 평화 프로세스에서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가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즉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본인은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와 만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협상의 평행 트랙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시간을 끌 때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그는 현재 외무부 대표들이 포함된 협상팀이 구성되어 활동 중이며 이들이 이미 휴전 조건과 휴전 감시 또는 검증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미국인들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2025년 8월 블라디미르 푸틴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모스크바의 직접 회담 시기와 장소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의 지위를 영토 문제와 함께 키이우의 레드라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의 벙커에서 나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두려워했고 그런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2025년 봄에는 푸틴이 젤렌스키에게 터키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듯 또다시 겁을 내 어디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인들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올해 5월 15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은 이 날짜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협상에서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부 우크라이나 의원들, 특히 알렉세이 곤차렌코는 이러한 마감 시한이 설정된 이유가 올해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의회 중간 선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 선거에 미해결된 갈등을 안고 임하게 된다면 이는 민주당이 공화당을 비판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키예프가 도네츠크를 러시아에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미국이 안전 보장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특별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이미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모든 협상에는 여러 문서가 있고
그 중 하나가 절차에 관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먼저 안전보장과 재건 패키지에 서명한 후 영토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인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미국을 통해 먼저 우크라이나 군대를 돈바스에서 철수시키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안전보장과 재건 계획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안전보장은 양측이 평화협정에 동의해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이며 백악관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특정한 꼼수를 썼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안드레이 시비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은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와 별도의 문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인들과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러시아가 아닌 미국에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전쟁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미국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전쟁을 재개한다면 그것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미국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이제 미국이 대응해야 합니다. 러시아가 미국과의 합의를 직접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유럽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계획 조항 중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유럽 통합과 연관됩니다. 이와 관련해 시비가 씨는 유럽연합의 서명이 문서에 없더라도 유럽 파트너들과의 협의 없이 어떤 조항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7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은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유럽 파트너들은 평화 프로세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논의에 참여하고 있지만 평화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비아 장관은 이번에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보장에 대해 처음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의회를 포함해 보장에 대한 비준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협정 서명과 전쟁 종결 준비가 끝난 듯 했지만 러시아인들은 다시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피스코프는 매우 불쾌하다는 듯이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를 속이고 블라디미르 푸틴을 농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외 정책에서 사용하는 방식은 러시아가 생각하는 다극화 세계의 개념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문제에서 트럼프의 접근은 냉혹하고 무자비한 비즈니스 원칙에 근거합니다. 트럼프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해결 방식을 지지합니다. 러시아식으로는 힘으로 해결, 우리식으로는 무릎 꿇리고 굴복시키는 방식입니다. 저는 에레피아 최고위 공직자의 속어 사용에 놀랐습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피스코프는 굴복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럴 것이며 우리는 그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의 특사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자 크리스토퍼 밀러가 엑스의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공유했고 그 기사에서 미국의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이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와 연관된다는 점입니다. 이 소셜 네트워크 게시글에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반응했습니다. 러시아인 의견은 아무도 관심 없으니 굳이 쓸 필요 없었겠죠. 드미트리예프는 자신의 의견으로는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것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밀러는 완벽하게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자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러시아군의 철수만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용문입니다. 러시아가 돈바스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한 평화는 없습니다. 점령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러시아인의 더러운 본성을 보여줬습니다. 드미트리예프가 이렇게 답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둘 다 네가 전쟁을 선동하는 자이며 평화를 지연시키는 가짜 영국식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한마디로 러시아인들은 진실을 들으면 불편해하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그들이 완전히 협상 불가능하고
야만적인 러시아인들과 상대하고 있다는 걸 드디어 깨달아야 할 때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저희 유튜브 채널에 후원이나 유료 구독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